예, 저는 오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을 맡은 황희진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말을 좀 알아볼 텐데요. 완화 의료라는 말에 대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완화 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하여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접근이 되겠고요. 통증 문제, 신체적인 문제, 심리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조기에 빨리 발견하고 평가와 치료를 함으로써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의 주된 증상은 통증이죠. 안 아픈데 여기 오시는 분 거의 없죠. 그리고 기운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변비, 호흡곤란, 또 구역질 구토들도 많이 하시고 선망이라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리는 그런 증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우울도 많습니다. 통증은 여기서는 뭐 78% 내지 80%의 암 환자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통증이 있으신 거고요. 근데 이런 암성 통증은 90% 이상이 조절 가능한 통증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환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약으로 잘 쓰면 이걸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라는 걸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하여튼 주변에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도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맞기 시작하면은 마약 중독자 된다. 그런 헛소리가 없어요. 제가 의사 된 지 25년 됐거든요. 아직 못 봤거든요. 50년 하다 보고 한 명 보겠죠? 그거 무서워가지고 못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도 맨날 그렇지만 하는 사람들이랑 친구하지 마세요. 진통제로 인한 중독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왜냐면 아파서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 이외에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운 없다는 얘기들도 너무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먹이거나 링겔에다가 비싼 거 다 해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암덩어리들도 쓰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움직일 수 있으시면 좀 근육을 쓰시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누워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특별히 있는 얘기 같지는 않고요. 관절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걸 뭘 좀 잘 먹어서 이겨내야지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잘 먹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환자가 잘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못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밥을 먹어서 위장해서 잘 쓸 수 있으면 누가 먹지 말라 그러겠어요. 근데 나쁜 놈의 암덩어리 온갖 몸에 다 퍼져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밥이 내려가는 길목마다, 소화가 되려는 길목마다 다 방해하고 있는데 그걸 잘 먹고 잘 소화해서 내 몸에서 에너지를 쓰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안 될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고요.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가.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이들 옛날 할머니들 특히 사람 굵기 끊으면 죽는다는데 하면서 뭐 한 숟갈이라도 더 먹어,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요새는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생으로 굶어도요, 생으로 굶어도 다 링겔에다가 좋은 것들 다 넣어서 요새 변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비가 안 걸리려면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잘 먹고 잘 뛰어다니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변비가 좀 덜 생기는데 지금 뛰질 못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변비는 생길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드리는 마약성 진통제가 변비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맨날 물어보잖아요. 뭐 먹은 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죠? 똥 넣냐고 계속 물어보죠. 변은 보셨어요? 변은 보셨어요? 그런 거 화들 내죠. 먹는 것도 하나도 안 주면서 왜 똥 넣냐고 물어보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런 걸 잘 몰랐던 20세기 때, 저 학생 때만 해도 말기암 환자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이거 그냥 내비두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계속 뭐가 생기니까, 변 비슷한 것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어떻게든 막힌 하수구는 뚫어야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뭐 변비약을 드리기도 하고, 뭐 물약을 드리기도 하고, 뭐 좌약을 드리기도 하고, 관장을 해서라도 길은 뚫어놔야 된다. 최대한 오랫동안.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숨차다, 가슴 답답하다, 숨 못 쉬겠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내 몸에서 산소가 모질란지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손가락 끝에다 기계 같은 거 대면 숫자가 나오죠. 90 나오고 95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보통 90 넘으면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손으로 재봤을 때 멀쩡한데 나는 숨이 차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뭐 폐 암덩어리들이 가서 제대로 폐가 일을 못해서 숨 차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대부분 어느 정도 적응들이 되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불안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느긋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온갖 생각들 들고 뭐 남들한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불안, 우울, 짜증, 긴장, 스트레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한번 기침을 한다든지 조금 숨찬 일이 생겼을 때 확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거죠. 일어나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드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더 숨이 차게 되고 숨이 차다 보니까 더 산소가 모자라게 느끼게 돼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물론 산소 들이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마약성 진통제가 숨찬 걸 좀 덜 느끼게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뭐 이렇게 뿌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링겔에다 섞어가지고 기관지를 조금이라도 더 넓혀 놓으면 좀 숨이 덜 차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해도 계속 숨차다는 분들한테는 항불안제가 도움이 된다. 예. 그래서 이래서 항불안제를 늡니다 그러면 몇몇 가족들은 또 발끈하세요. 사람은 말이야 정신병자 취급한다 그러는데 정신병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불안증에 의한 호흡곤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또 매번 들어가는 약들마다 다 찾아보시고 이거는 정신병 환자나 먹는 건데 왜 우리 줬어요?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애국가도 항상 그죠 1, 2, 3, 4절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죠? 꼭 1절에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4절까지 다 보면 다 아는데 예. 그거 뭐 의과대학 다니든지 간호대학 다녀야죠. 그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예, 찾아보려면 끝까지 찾아보든지 꼭 맨 앞에만 보고서 예, 방망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심과 구토 이제 울렁거리고 토하는 거죠. 예, 우리가 생으로 굶어도요 하루에 2리터씩 위액이 생겨요. 잘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못 내려가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내려가는 길목마다 나쁜 놈의 암덩어리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막히면 뭐 난리가 났겠지만 막았다 뚫렸다 막았다 뚫렸다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막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게 이 병의 뭐랄까 나쁜 점이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 콧줄 낀다예요. 사실은 이 콧줄에 대해서 또 인터넷 찾아보면 온갖 헛소리들이 많아요. 예, 그거 끼면 사람 죽는다는 데서 또뭐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끼는 건 맞는데 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끼는 건 맞는데 대부분들 이제 안 끼겠다고 막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끼고 나면 10명 중에 7, 8명이 꼭 하시는 말씀 진작에 낄 걸 그랬다. 미련하게 내가 참았었는데 예. 왜냐하면 여기 쌓인 거를 바깥으로 빼주니까 속이 편안하죠. 예. 편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울렁거리는 사람한테 뭐 뭘 먹어봐라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셔야 될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앞에까지는 사실 뭐 어디서든 다 들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아시는 상황일 수 있는데 요 선망이라는 단어를 오늘 예, 딴 건 다 까먹더라도 뒤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지만 선망이라는 말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완화의료 받는 분들에서 20 내지 80% 발생하고 임종 48시간 이내에는 10명 중에 9명이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한자 되게 어려워서 저도 쓸 줄 모르는 한자인데 헛소리 섬에다가 노망날망 쓰는 거예요. 급성 치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치매노에 서서히 진행하면서 사람 좀 시원찮아지는 건데 이 선망이 생기게 되면 내가 알던 우리 가족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헐크가 되는 느낌? 막 다 잡아 빼는 분들도 있고 막 욕하는 분들도 있고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여기 이분처럼 막 불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112에 전화하죠. 나 납치당했다. 나 납치당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는 가급적 보호자가 좀 항상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입원할 때 설명들을 교수님들이 다 하십니다. 저도 하고요. 평소에 알던 얼굴, 평소에 알던 목소리가 옆에서 안심을 시켜줘야 이게 진정이 되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아, 나 여기 앞에 사니까 금방 올게. 그 금방 오는 30분 동안이 난리라서 그런 겁니다. 예. 이것도 또 약물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예. 이런 거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 약만 쓰는 것이 장땡은 아니고요. 사실은 낮잠을 안 자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밤에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밤에 잠깐 잠들었다 탁 깼는데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없고 너 여기 어디야? 하면서 시작되는 거라서. 예. 그래서 낮에 무슨 노래를 시키던 책을 읽히던 뭐 누구랑 영상 통화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낮잠을 좀 덜 자야 밤에 좀 잘 주무시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저거랑 똑같아. 애기들 키울 때 왜 낮밤 바뀌어가지고 난리 예, 그거. 예. 근데 애기들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참고 하는데 환자는 이게 좋아질 거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서로들 힘든 건데 그게 기간이 길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 좀 많이 안 좋아지셨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치료가 잘 되면 좋은데 또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뒤에서 또 몇 가지 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불안과 우울도 너무 많이 호소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진통제의 반응이 떨어지는 분,
흔히 쓰는 숨 안 차게 하는 여러 가지 치료에 반응이 떨어지는 분들은 불안 우물이 없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들 잘 안 하시거든요. 끝까지 참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약물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분들이 도움들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암이라는 병이 생각해보세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무너지거든요. 그런 대로 지내셨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한번 뻥 터지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그 터진 채로 그냥 지내다 또 터지고 해서 보통 여기 오시기 전에 대여섯 번 정도 온 가족이 왕창 놀라시죠. 응급실도 뛰어가고 뭐 여러 가지들 있으신데 문제는 여기 와서부터도 한 대여섯 번을 더 놀라실 일이 있고 그 기간이 짧다라는 게 지금 이 시기에 다들 힘드신 겁니다. 그게 이 병이 사실 힘든 거고 처음에 만난 의사가 제일 멋져 보이죠. 그런 대로 잘 유지해주고 처음에 원래 다 그래. 감기는 거꾸로죠. 마지막에 본 의사가 제일 훌륭한 의사죠. 왜? 나을 때 다서 왔으니까. 처음 본 의사는 항상 못 고쳐요. 근데 사실은 이 병을 나쁘게 보면 이제 질질질 끈다고 이제 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이제 폐렴이라든지 이렇게 노인들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은 이쪽 병 같은 코스 그런 데로 지내시다가 갑자기 폐렴 걸려가지고 뭐 며칠 쓱 앓더니 돌아가셨다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질병의 코스인데 이 암은 그렇지 않고 이제 차근차근 나빠진다는 것이 이제 뭐 어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다들 지치는 부분인데 또 좋게 생각하면 스스로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약간 확보된다는 거. 평생 안 보고 살았던 뭐 친척이랑 뭐 가족이랑 다시 한번 화해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들도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아셔야 될 거,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알아야 될 말, 선망 아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이 완화적 진정이라는 건데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는 증상 개선이다. 안 아프게 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약물 치료에 잘 되면 좋은데 이것저것 뭐 다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면도 아니고 마취도 아니고 중간쯤 깊은 잠 흔들면 반응하고 간단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를 진정을 시킵니다. 안정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것도 또 인터넷에 보면요 의사랑 간호사들 지내 커피 마시고 과자 먹고 히히덕 거리려고 혼자 잠만 재운다 또 이런 얘기 써 있어요. 제발 그런 얘기 좀 믿지 마세요. 진짜 있어요. 그게 아니고 환자를 최대한 안 아프게 하고 최대한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차선책인 거죠. 저희 마음대로 하진 않고요. 저희 동의서 받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쓰는 말이라서 이제 완화적 진정할게요. 동의서 써주세요. 그런데 보호자는 그게 뭐야 이러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때 되면 그때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거구나라고 동의서 써주시면 환자를 훨씬 더 편안하게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